안녕하세요. 김돈 선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직장에서 곳곳에서 이 말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말 조심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은 험담이나 뒷담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제가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거기에 없는 다른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뒷담화를 할 때, 혹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험담이나 뒷담화를 하고 그 얘기를 제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가서 뭐 따질 수도 있고,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고소를 한다든가 법에 이제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똑같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한다든가,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정답이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돈 선생님 얘기처럼 말의 영향력이나 말의 힘, 말의 파장, 말조심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말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을 생각해서 조심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또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는 말을 할 때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말을 할 때 생각을 좀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바른 언어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험담은 남의 흠을 들추어 헐뜯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뒷담화는 이게 합성어인데, 담화라는 말을 알죠? 대국민 담화. 담화와 우리말 뒤가 합쳐서 뒷담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뒷담화라고 하면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죠. 남을 헐뜯거나 또 듣기 좋게 꿈에서 뒤에서 하는 대화, 그런 말을 나타내는 거죠. 직원들이 라인에서 옹기종기 앉아서 근무를 하는 제조업체의 생산직에 제가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의 힘, 말의 파장, 또 파급력, 전파력과 이 말조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매우 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누구 어떻다, 뭐 둘이는 뭐 어떻다, 또 뭐 하여튼 남자 여자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일도 좀 고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보고 듣고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블로그에다가 뭐 썼지만, 이렇게 영상에서도 말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 상대방한테 큰 모욕과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이 나에 대해서 뒷담을 한다든가 험담을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울함과 억울함, 그리고 배신감에 막 치를 떨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을 지새운 경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자기가 남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생각을 많이 못 하잖아요. 주로 자기가 이제 피해를 입거나 자기가 힘든 경우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말로서 분명히 남들한테 상처를 준 그런 이제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내가 힘들었던 그런 것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뭐 뒷담화를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들릴 때, 나는 어떤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하거나 뒤에서 욕을 하거나 하지 않았는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온갖 얘기와 터무니없는 말들이 오가기 바쁩니다. 각자 한마디씩만 해도 수없는 말들이 막 엉키고 설켜서 급기야는 이 주인을 알 수 없는 말들이 산으로 가거나 골로 가게 됩니다. 참석자들끼리 말을 하다가 서로 현장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또는 그 자리에 없는 다른 누군가의 얘기를 하다가 추후에는 그 사람과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까닭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오는 이제 대화가 뭐 흔한 일상적인 소재만 됐으면 좋겠지만, 종종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헐뜯고 비하하는 말로서 상대를 욕보이게 되면 그 말이 반드시 전파가 됩니다. 전파가 되고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당장은 얘기하는 순간에 뭐 큰일이 없을 것 같이 보여도 시간차를 두고 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역효과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무심코 내뱉은 말이고 별다른 저의 없이 옆에서 누가 얘기하니까 그냥 동조한 것 뿐인데, 막한 마음을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지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몇 달 뒤에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다 말이 화근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대화를 할 때 반드시 명심할 점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평소에도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째, 사람이 많은 곳에는 말이 많은 것이 당연하다. 자, 두 번째, 말이 많다 보면은 좋은 말보다는 대개 누구에 대한 욕설, 험담, 뒷담화, 흉, 비난,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따라서 나도 언제든지 이런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순간순간 현명한 처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므로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하고 들어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과도하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생각과는 다르게, 본의와는 다르게, 또 자신도 모르게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말, 특히나 해서는 안 될 말이 막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험담을 할 때 대처법입니다. 이런 경우들 있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또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사람들과 모여 있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앞에서 네 가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반드시 명심할 점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 부분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많을 때 어떤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명심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에 대한 말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전파가 됩니다. 분명히 당장은 아니라도 시간차를 가지고라도 나중에라도 반드시 전파가 되고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을 내뱉은 순간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또 비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 그게 두 사람 안에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밀 얘기는 아예 하지를 말든가 이게 밝혀져도 괜찮다 싶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세 번째로 명심할 점은 이게 참 억울한 부분입니다.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건너가서 그 사람에게는 욕으로 전달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뭐 누구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주로 나와 만날 수 없는 경우, 뭐 미국 대통령에 대한 뭐 얘기라든가 뭐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라든가 또 그런 경우는 그 사람들이 공익이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얘기는 뭐 할 수는 있어요.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사회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누군가, 또 제가 속해 있는 단체나 뭐 조직,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뭐 아프리카의 누구를 얘기한다든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다든가, 물론 그런 부분도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뭐 부득불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할 수는 있지만, 주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입 밖에도 끄집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람 어떻다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항상 내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나중에 이게 오해가 되지 않을까, 불화의 화근이 되진 않을까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오해하지 않도록.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특정 인물을 험담하거나 뒷담화할 때 대처법입니다. 뭐 누구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만약에 그런데 휘말리기 싫거나 듣기가 싫잖아요. 또 나도 모르게 거기 동조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뭐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커피나 뭐 음료수를 뽑으러 간다든가, 뭐 화장실에 간다든가, 아니면 전화나 뭐 문자를 하러 밖에 잠깐 나간다든가, 그렇게 잠깐 자리를 피해서 일정 시간 동안 적당히 있다가 오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많을 때는 내가 그 상황에 있거나 없거나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시간이 너무 지나면 뭐 전화 오거나 뭐 연락이 오겠죠. 누구 얘기를 막 하고 있을 때 잠깐 내가 나갔다가 오면 이미 그 얘기는 끝나고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렇게 자리를 피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쉬는 시간에 뭐 자판기에 음료수를 뽑으러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뭐 담배 피우거나 음료수를 먹으면서 막 누구 험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주위 사람들이 험담을 하고 있을 때 저도 커피 한 잔 뽑았는데 같이 커피를 먹고 있으니까 누구 막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일도 못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떨어져서 휴대폰을 뭐 이제 옆에서 뭐 떨어져서 본다든가, 잠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휘말리지도 않고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자리를 뭐 피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안 되면은 그냥 듣기만 듣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근데 뭐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반응한다든가, 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 의견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뭐 그 사람이 묻기 전에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그냥 듣기만 듣는 거예요. 예. 거기서 내가 막 진짜가 막 그 사람 정말이가 그 사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듣기만 들어요. 듣는 것도 이게 되게 유심히 들으면서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한다기보다도 그냥 편안히 듣는 거예요. 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든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듣는 거예요. 어차피 귀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듣기는 들어야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그냥 들으면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경우에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험담을 하다가 내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럴 땐 뭐 나는 잘 모르겠다, 또 그렇나? 그 정도로만 가볍게 호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 심리상
그런 분위기에 막 빠져서 술도 한잔 먹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더 반응을 해가지고 그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더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험담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 나는 그냥 계속 듣고만 있다가 반응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예. 내가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막 뒷담화를 막 만들어내고 막 주도하고 있고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예.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이 당사자한테 들어갔을 때 험담을 먼저 시작하고 했던 그 사람들은 쏙 빠지고 온갖 비난이 나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억울한 감이 있죠. 근데 그건 전혀 억울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사람들 먼저 시작했지만 나도 한 거는 맞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될 일이죠. 화를 낼 일은 아닙니다. 대화를 사람들과 하다 보면 누구 험담하다가 나도 모르게 또 그 사람들 뭐 대화에 빠져가지고 없는 누군가가 험담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이렇게 다짜고짜 따질 거 아닙니까? 다음에 제가 얘기해 드릴 대화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야, 네가 나더러 그런 말을 했다며 내가 다 알고 왔대.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네가 그러거든, 인간이가. 나는 너를 한 번도 나쁘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니는 내가 뭐 그래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그랬는지 말해봐라 빨리. 이러면 또 대꾸를 하죠. 아,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내가 니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누가 하던데 누가 제대로 알아보고 얘기를 하든가.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죠. 야, 네가 전에 거기서 사람들한테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다 그러던데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자꾸 거짓말 할래.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지금 화내는지 모르겠네 참나. 야, 살다 보니 내 별일을 다 겪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부인을 못하는 거죠. 야, 내만 그랬나? 나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얘기한 것 뿐이지. 그리고 내가 네 얘기는 했지만은 네가 들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 내가. 뭐 아무리 이렇게 변명해도 이미 이제 들은 사람은 화가 냈는 상태죠. 야, 그건 모르겠고 얘기합니다. 야, 그 사람들 누가 또 내 얘기 했냐? 야, 오늘 진짜 내 그냥 못 넘어간다. 빨리 말해봐라. 누가 그 자리에서 내 얘기를 했노? 이렇게 나중에 이제 화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 있을 때 막 험담을 할 때 내가 거기에 있는 상황에서 잠깐 자리를 피하고 온다든가 그냥 듣기만 한다든가 가볍게 홍만 해준다든가 그렇게 대처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뭐 내가 그렇게 대화를 하는 상황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험담을 했고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내 말 잘 들어봐리. 글쎄 누가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더라. 야, 그 진짜가 네 진짜 그거 아니지?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험담, 뒷담화의 대상, 즉 피해자가 됐을 때 경우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험담과 뒷담화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대처법, 그 말이 대체적으로 맞다.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게 맞다. 야, 김도원 선생 성격도 어떻고 저떻고 뭐 일도 제대로 못하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진짜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성격도 별로 안 좋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 사람들 얘기가 맞다면 이게 나의 허물을 고쳐나가는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혀 근거가 없거나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다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심한 경우에 어떤 사업상의 손해, 뭐 계약이 취소된다든가 폐업을 하게 된다든가 회사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든가 또는 어떤 가정사의 손해, 뭐 이혼, 또 뭐 다툼, 뭐 가정 파탄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정도로 큰 손해가 볼 정도의 사안이라면 이거는 이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손해배상,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경우들처럼 법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할 만큼 내 자신에게 어떤 허물이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자존감이 높으면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럴 수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가볍게 넘기면 됩니다. 이게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들지는 몰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넘기는 게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말로 인한 다툼들을 계속 따지고 들어가 봐야 더 악한 감정만 쌓이고 누구 하나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도 없어요.
문제가 크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했지만 내가 그걸 따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다 변명이 있고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게 쉽사리 원만하게 아 그래 잘못했다, 그래 우리 그러지 말자, 앞으로는 말 조심하자,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원만하게 잘 해결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그 얘기를 들은 내가 뭐 별 큰일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실제로 뭐 그런 사람이 맞기 때문에 좀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쓰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서로가 사실 좀 억울한 마음은 들긴 해요, 순간적으로.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현명한 방법이고, 만약에 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이 뭐 나에 대해서 이렇게 모함을 하고 험담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욕을 한다든가 저의 명예를 훼손을 하는 거예요. 악의적인 어떤 이제 저에 대한 그런 말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 나거나 사업상의 계약이 취소가 된다든가 또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든가, 대놓고 뭐 방송이라든가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 뭐 SNS 이런 걸 통해서 공개적으로 막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또 뭐 보통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유튜버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유튜브가 이제 공격을 해서 그 뭐 당사자가 또 채널을 삭제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처럼 이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올 때는 이게 가볍게 넘겨서는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연예인들처럼 악성 댓글로 네티즌들 고소를 하잖아요.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남긴다든가, 그래서 해당 그 연예인이나 뭐 그 사람한테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그 당사자는 뭐 정신과 치료를 또 받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이처럼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이 법적인 제재를 분명히 가해야 돼요. 단순한 험담도 도를 넘었을 때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댓글 같은 경우도 정말 도가 넘었을 경우에 상습적으로 아주 심한 말을 지속적으로 다수에게 막 퍼뜨리고 할 때는 그냥 단순한 악성 댓글이 아닙니다. 이거는 큰 범죄예요. 물론 이게 고소를 하느냐 이런 경우는 뭐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은 지나친 경우에는 사회적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법에 호소하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험담, 뒷담화, 비난, 모독, 허위사실 유포, 악성 댓글, 이런 말로 인한 분쟁과 고통이 있을 때는 사안의 중대성을 잘 따져서 이건 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냥 원만하게 타협할 일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 일상의 공부거리나 마음 공부, 뭐 수행, 수양의 과제로 삼을 일인가, 그 부분을 잘 분별해서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